지금 영국 런던의 저녁은 그야말로 유례없는 공포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14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잉글랜드 축구의 자존심을 붙들어왔던 북런던의 맹주 토트넘 호스퍼가 구단 역사상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강등이라는 처참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까지 밟았던 그 명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경기장에는 패배의 눈물과 분노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토트넘의 새로운 회장이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파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자신들이 차갑게 내쳐버렸던 영원한 캡틴 손흥민을 향한 역대급 구걸입니다. 이건 그냥 돌아와 달라는 애원이 아닙니다. 계약서 안쪽에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손흥민을 다시 모셔오기 위해 사실상 무릎을 꿇었다는 현지 찌라시성 폭로가 런던을 넘어 미국 전역까지 소름 돋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토트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손흥민을 다시 붙잡으려는 그들의 처절한 제스처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전 세계 축구판을 뒤흔들고 있는 긴박한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미국 LAFC로 향한 뒤부터였습니다. 당시 토트넘 수뇌부는 손흥민의 나이를 운운하며 재계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10년 가까이 헌신한 전설을 사실상 방출하듯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 결정은 토트넘 역사상 최악의 자책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사라진 토트넘은 단순히 득점력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승리의 상징이었고 선수단을 하나로 묶던 얼굴마담이자 밥줄 같은 존재가 사라지자 멘탈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리그 18위 강등권이라는 굴욕적인 순위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6만 관중이 가득 들어차던 최신식 경기장에는 이제 정적만 감돌고 팬들의 응원가는 야유와 비난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바로 이 시점에 다니엘 레비의 시대가 저물고 새롭게 부임한 현 토트넘 회장은 팀의 강등을 막기 위한 유일한 구세주로 손흥민을 지목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떠날 때는 그렇게 냉정했는데 막상 팀이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떠올린 이름이 손흥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팀이 2부 리그로 떨어질 경우 구단 가치가 수조원 단위로 증발할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고 결국 비밀리에 미국으로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손흥민 이적 당시 몰래 삽입해두었다고 알려진 바이백 조항 혹은 위기시 우선 협상 조항이라 불리는 비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그 조항을 근거로 LAFC 측에 손흥민의 즉각적인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단 역사상 전례가 없는 말 그대로 왕의 귀환을 위한 비굴하리만큼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현지의 권위 있는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소름 돋는 반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앙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보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놓고 이제서야 그 보물이 없으면 자신들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축구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구걸이다. 지단 역시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같은 선수를 버린 팀이 강등 위기를 겪는 것은 인과응보와도 같다. 하지만 손흥민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축구가 아니라 기적의 영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지금 토트넘을 둘러싼 분위기는 정말 그 정도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토트넘 회장이 제시한 복귀 조건이 상상 이상으로 파격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을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단 지분 일부와 은퇴 후 구단 경영권 참여 그리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앞에 손흥민 동상을 즉각 건립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이쯤 되면 국어를 넘어 거의 항복 선언에 가깝습니다. 한때는 나이 들었다며 밀어냈던 선수를 이제는 구단의 미래 전체를 걸고 다시 모셔오겠다는 겁니다. 팬들이 왜 이 상황을 두고 어그로가 아니라 현실 공포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손흥민이 뛰던 시절의 토트넘은 언제나 우승권을 넘보는 강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내친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현재 토트넘 훈련장에는 웃음이 사라졌고 선수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손흥민은 또 달랐습니다. 비록 전술적 오해로 잠시 주춤했을지언정 애플 본사가 이 조언을 투자하며 그를 지키려 할 만큼 그의 가치는 여전히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자신들이 내버린 것이 단순한 일개 공격수가 아니라 팀의 영혼이자 상징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명백히 말해 이번 토트넘 회장의 행보는 사면 촉가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지르는 발악처럼 보입니다. 최근 비공개 인터뷰에서는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손흥민을 보낸 것이었다. 그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구단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말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이라면 충격이고 아니더라도 지금 토트넘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대목입니다. 한때는 자신들이 선택해서 놓아준 선수에게 이제 와서 구단의 생존을 걸고 다시 매달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복귀 소식을 듣고 집단으로 구단 사무실 앞에서 복귀 찬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떠나보낼 때는 침묵하던 팬들이 이제 강등의 위기에 몰리자 다시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는 이 장면, 정말 씁쓸하고도 아이러니합니다. 잘할 때는 당연한 듯 누리고 없어지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깨닫는 것. 하지만 현실은 늘 그렇게 늦게 알아차립니다. 지금 토트넘 주변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딱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미처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손흥민의 반응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이 간곡하고도 비굴한 제안을 전해들은 손흥민은 잠시 깊은 침묵에 빠졌다고 합니다. 런던에서의 10년, 그 뜨거웠던 함성과 마지막 순간에 차가웠던 배신감이 한꺼번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버렸던 팀이 무너져 내리며 다시 손을 내밀고 그 손끝에는 최고 연봉과 구단 지분, 은퇴 후 경영 참여, 심지어 동상 건립 같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이 줄줄이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거기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인 이유입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워 상대를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현재 소속팀인 LAFC의 훈련에 집중하면서 나는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았습니다. 별말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한마디 안에 손흥민의 품격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신을 버린 팀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고소해하기는커녕 오히려 안타까움을 품은 채 지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 이건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런던 북부 한복판에서는 아스널 팬들조차 토트넘의 이 비참한 몰락을 보며 혀를 차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벌 팀 팬들 입장에서는 원래면 박수치고 비웃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라이벌이지만 이건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다. 손흥민이 있을 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동상을 세워주겠다고 한들 그 상처가 치유되겠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승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전설을 어떻게 내보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SNS에서는 토트넘의 사죄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트렌드에 오르내리고 있고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역대급 리더십 부재가 낳은 참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토트넘은 지금 단순히 경기력이 떨어진 팀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무너졌고 상징을 잃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찢어버린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전술을 바꾸고 선수를 갈아넣고 돈을 더 써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득점력만이 아니라 팀을 버티게 하던 중심축이 사라졌다는 데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한 구단의 운명을 얼마나 크게 흔들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8경기 연속 무득점이라는 일시적인 기록은 토트넘 회장의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숫자 몇 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손흥민이 가진 압도적인 존재감, 라커룸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 그리고 팬들과 선수단 모두에게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그런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데다가 이미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계약서 몇 장으로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명백히 말하자면 토트넘이 잃어버린 신뢰는 단순히 돈과 동상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을 향한 이 뒤늦은 구걸은 오히려 그가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는지를 전 세계에 다시 증명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흥민은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명의 공격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버티게 한 얼굴이었고 무너질 듯한 순간마다 팀을 일으켜 세우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스스로 도려냈으니 지금의 추락이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닌 셈입니다. 결말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토트넘은 강등을 피하기 위해 내년일 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단기 임대라도 해오겠다며 LAFC에 백지수표를 던진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애플이 버티고 있고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토트넘 복귀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토트넘은 평생 후회하게 될 선택의 대가를 마주하고 있고 손흥민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채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대비가 선명합니다. 한쪽은 무너지는 명문이고 다른 한쪽은 끝까지 품격을 지킨 캡틴입니다. 아니,
축구와 끝자락에 걸린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 때문에 전 세계가 환호했다가도 한순간에 얼어붙는 장면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골이 들어갔다고 미친 듯이 좋아했는데 VAR 선이 그어지는 순간 전부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는 그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 새해 첫날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전 세계 축구의 근본을 뒤흔들 충격적인 혁명을 선포했습니다. 149년 근대축구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이었던 오프사이드 규정을 공격수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전격 발표였습니다. 이건 그냥 룰 하나 손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축구판 자체를 뒤집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전례 없는 결정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문가들은 이 규정의 최대 수혜자로 단연 손흥민을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축구를 더 공격적이고 더 매력적으로 바꾸겠다는 피파의 야심찬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 서게 될 손흥민의 소름 돋는 진실이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건 단순한 규칙 변경이 아닙니다. 바로 축구의 영혼을 다시 공격수에게 돌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수비와 VAR에 눌려 답답해졌던 흐름을 끊고 다시 포식자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지금까지의 오프사이드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공격수의 어깨선이나 발끝이 수비수보다 단 1cm만 앞서도 VAR은 가차없이 골 취소를 선언했죠. 팬들은 환호했다가 곧바로 욕이 튀어나왔고 선수들은 미친듯이 타이밍을 맞춰 뛰어도 결국 몇 밀리미터 차이로 허탈하게 무너져야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맥 빠지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피로감 속에서 교수라 불리는 아르센 벵거 피파 디렉터가 총대를 맸습니다. 그리고 그는 2019년부터 이 혁명을 준비해왔습니다.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하지만 파괴적입니다. 공격수의 신체 전체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을 때만 오프사이드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격수의 뒤꿈치가 수비수의 앞꿈치와 같은 선상에만 걸쳐 있으면